장터 한복판, 옥순이 떡방앗간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옥순을 향해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 있었지요. 아니 떡방앗간 강씨는 사람이 없어서 저런 뚱보를 데리고 일을 시킨단 말이요?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진다. 얼른 꺼져. 저 뚱보 여자가 일이나 제대로 할지 걱정이구먼. 떡은 고사하고 밥만 축낼 것 같은데. 한양 제일의 큰 떡집 앞. 50세의 옥수는 가게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뚱보라고 놀림받았던 그녀가 어떻게 한양 제일의 떡가게 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굴욕을 이겨낸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30년 전 자신을 향해 쏟아졌던 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죠.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전부터였습니다. 친정에서부터 옥수는 늘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아침상 앞에서 새 자식들 앞에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옥순아, 밥 좀 적게 먹어라. 내가 먹는 밥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먹을 식량이 남아나질 않는구나. 옥순의 눈에서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이내 밥상으로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엄마 그만 먹을게요. 배불러서 먼저 일어날게요. 옥수는 언제나 배고픔에서 시작하는 하루가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옥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할머니가 너만큼 젊었을 때 말이다. 할머니도 젊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옥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때부터 뚱뚱해서 모두에게 놀림받았단다. 네.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마을에서도 모두가 할머니를 돼지라고 불렀지. 손녀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떡집 주인이 되셨어요? 옥수는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줄게. 할머니가 어떻게 조선 제일의 떡집 주인이 되었는지. 옥수는 소매자락으로 고인 눈물을 훔치며 손녀를 보고 과거 자신이 처지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전라도 나주 외곽의 작은 마을. 이씨 집안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 중 하나였습니다. 작은 초가집 한 채, 좁쌀만한 밭대기. 아버지 이득수는 날품팔이로 겨우 입에 풀칠했죠. 어머니 박씨는 바느질과 빨래로 푼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딸이 셋 있었습니다. 큰딸 옥분, 둘째 옥순, 셋째 옥남. 그 중에서도 둘째 옥순이 문제였어요. 옥순은 어릴 때부터 살이 쪘습니다. 5살 때 이미 또래보다 2배는 무거웠죠. 10살 때는 어른 여자만큼 컸어요. 옥순아, 왜 이렇게 살이 찌는 거니? 밥 먹는 거 좀 더 줄여라. 어머니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겠어요. 옥수는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가난한 집이라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하지만 체질이었습니다. 적게 먹어도 살이 쪘어요. 옥순이 15살이 되었을 때 이씨 집안의 형편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큰딸 옥부는 이미 시집을 갔어요. 하지만 혼수를 제대로 못 갖춰줘서 시댁에서 고생한다는 소식만 들려왔죠. 이제 옥순과 옥남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밥상이 차려졌어요. 보리밥 한 그릇에 나물 몇 가지. 그마저도 모자랐습니다. 옥순아, 내가 좀 덜 먹어라. 아버지와 동생이 드셔야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옥수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예, 어머니. 배가 고팠지만 참았죠. 옥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먹는 양이 다른 식구들보다 많다는 것을. 내가 집안의 짐이구나. 그날 밤 옥수는 몰래 울었어요.
옥순이 17살이 되었을 때 이씨 집안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 농사도 망쳤어요. 아버지의 품삯도 끊겼죠.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이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옥순이 결심했어요. 내가 뭔가 해야 해. 이 집안을 일으켜야 해. 옥순은 마을 장터를 돌아다니며 일거리를 찾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 빨래하는 일, 청소하는 일. 힘든 일이면 뭐든 했어요. 옥순의 뚱뚱한 몸이지만 힘만큼은 셌습니다. 남자들도 못 드는 짐을 옥순은 거뜬히 들어 올렸죠. 저 뚱보 처자, 힘은 좋네. 그래도 여자가 저렇게 뚱뚱하면. 쯧쯧. 사람들은 옥순을 신기하게 봤지만 동시에 무시했어요. 옥순은 한 달 동안 일해서 번 돈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이걸로 쌀 좀 사세요. 옥순아, 고맙구나. 어머니는 울었어요. 내가 이 집안을 일으켜 볼게요. 시집 안 가고 여기서 돈 벌게요. 옥순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옥순이 아무리 일해도 번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미천이 없었죠. 장사를 하려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기술을 배우려 해도 배울 곳이 없었어요. 옥순이 19살이 되었을 때 이웃마을 강신의 떡방앗간에서 일손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옥순아, 거기 가서 일하지 않겠니? 어머니가 물었어요. 떡방앗간이요? 응. 품삯은 적지만 먹을 건 준다더구나. 옥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볼게요, 어머니. 다음 날 옥순은 강신의 떡방앗간으로 갔어요. 주인 강씨 할머니는 옥순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내가 왔다는 처자냐? 예, 할머니. 뚱뚱하긴 하네. 하지만 떡방앗 찢는 데는 힘이 필요하니. 좋아, 일해보거라. 감사합니다. 옥순은 떡방앗간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거운 떡매를 들어 올리는 일부터 했습니다. 어흥. 옥순은 떡매를 높이 들어 올렸죠. 다른 여자들은 둘이서 들어야 했지만 옥순은 혼자서도 거뜬했어요. 저 처자, 힘이 장사네. 강씨 할머니는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단순히 힘만 쓰는 게 아니었어요. 눈썰미가 탁월했습니다. 강씨 할머니가 떡을 만드는 모습을 한 번만 봐도 기억했죠. 쌀을 불리는 시간, 무리양 찌는 시간, 반죽하는 방법. 모든 것을 한 번에 익혔어요. 할머니, 제가 한번 만들어 봐도 될까요? 일주일 후 옥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래, 한번 해보거라. 옥순은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쌀을 깨끗이 씻고 정확한 시간 동안 불렸습니다. 물기를 빼고 빻아서 시루에 넣었죠.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정확한 시간 동안 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 완성이었습니다. 강씨 할머니가 한 입 먹어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내가 만든 거냐? 예, 할머니. 대단하구나. 일주일 만에 이 정도 솜씨라니. 강씨 할머니는 놀랐어요. 사실 옥수는 단순히 따라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씨 할머니의 방법을 보고 더 나은 방법을 생각해냈죠. 물의 양을 조금 조절하고 찌는 시간을 5분 더 늘렸어요. 그 결과 떡이 더 부드럽고 쫄깃해졌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서. 허허, 내 눈썰미가 대단하구나. 그리고 머리도 좋아. 강씨 할머니는 옥순을 인정했습니다. 옥순은 떡방앗간에서 6개월 동안 일했어요. 그 기간 동안 떡 만드는 모든 기술을 익혔죠. 송편, 인절미, 백설기, 시루떡, 증편, 약식. 모든 종류의 떡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옥수는 장사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강씨 할머니가 손님을 대하는 모습, 가격을 정하는 방법, 재료를 구매하는 노하우, 모든 것을 눈여겨봤죠. 언젠가 나도 이런 가게를 하고 싶어. 옥수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옥순이 20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옥순을 불렀습니다. 옥순아, 예, 어머니, 너를 시집 보내야겠다. 옥순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저는 시집 안 가고 이 집안을 일으킬 거라고. 옥순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도 알아.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하지만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대신 말했습니다. 옥순아,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하다. 내가 아무리 일해도 미천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없어. 하지만, 그리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마. 너 하나만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다. 내가 많이 먹지 않는 건 아는데, 그래도 옥순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결국 나는 짐이었구나. 어머니가 울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옥순아. 어미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옥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래서 중매쟁이가 혼처를 하나 찾아왔다. 나주 읍내 김씨네인데 거긴 우리보단 좀 낫다더구나. 옥순아, 시집 가거라. 그게 너도 살고 우리도 사는 길이다.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홀로 울었습니다. 결국 내 꿈은 이루지 못하는구나. 떡집 주인이 되고 싶었는데.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니야. 시집을 가도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옥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 달 후, 20살의 옥수는 가마를 타고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옥수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옥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외모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옥수는 키가 150cm에 몸무게가 70kg였죠. 당시로는 매우 뚱뚱한 체격이었습니다. 둥글둥글한 얼굴, 굵은 팔, 두꺼운 허리. 게다가 혼수도 변변치 않았어요. 이불 한 채, 옷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시댁에서 뭐라고 하실까? 옥수는 불안했습니다. 가마가 멈췄어요. 도착했습니다. 가마꾼이 말했습니다. 옥수는 심호흡을 했어요. 용기를 내자. 대문 앞에 시댁 식구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남편 둘째 아들 김봉수, 신우이, 그리고 옳게 큰 며느리. 옥순이 가마에서 내렸어요. 시어머니가 옥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입이 벌어졌죠. 이게.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뒤에 있던 신우이가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어머나, 정말 뚱뚱하네요. 옳게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살찐 사람은 처음 봐요. 시어머니는 중매쟁이를 노려봤어요. 중매쟁이, 새댁이 이렇게 뚱뚱하다는 말은 안 했잖소. 중매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게 살이 좀 있긴 하지만 건강하고 부지런하다고 했습니다. 건강하긴. 저렇게 뚱뚱하면 밥만 많이 먹을 것 아니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닌데 저런 뚱보를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옥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돼. 강해야 해. 신우이가 옥순을 보며 킥킥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집에 저런 며느리가 왔어요? 마을에 나가기 부끄러워 죽겠네. 옳게도 코웃음을 쳤어요. 저렇게 뚱뚱하면 일도 제대로 못할 텐데. 큰일이네요. 남편 김봉수는 옥순을 보고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중매쟁이가 괜찮은 처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뚱뚱할 줄이야. 봉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옥순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혼례는 이미 치렀으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명심해라, 옥순아. 예. 일은 남들보다 2배로 해야 한다. 그리고 밥은 남들보다 적게 먹어야 해. 알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옥수는 눈물을 참으며 절을 했어요. 시어머님 뵙겠습니다. 며느리 옥순입니다. 시어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누이와 옳게도 킥킥거리며 따라 들어갔죠. 옥순은 대문 앞에 홀로 서 있었어요. 남편 봉수가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말투에서조차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옥순은 짐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곳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구나. 첫날 밤, 남편 봉수는 옥순과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봉수가 입을 열었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살이 쪘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체질이 그런가 봅니다. 체질? 봉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오? 아닙니다. 저는 많이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이 찌는 체질이에요. 옥수는 간절히 설명했지만 봉수는 믿지 않았어요. 에휴,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소? 내 아내가 저렇게 뚱뚱하다고. 봉수는 한숨만 쉬었습니다. 내일부터 일 열심히 하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길이오. 예. 봉수는 등을 돌리고 누웠어요. 옥수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 강해져야 해. 언젠가 내 가치를 증명할 거야. 옥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옥수는 눈을 떴습니다. 다른 식구들이 깨기 전에 일어나야 했어요. 부엌으로 가서 불을 지폈습니다.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쌀을 씻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했어요. 1시간 후, 시어머니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예, 어머님. 그건 좋은데. 시어머니는 밥을 담기 시작했어요. 큰 그릇에 시어머니 것, 중간 그릇에 봉수, 시누이, 옳게 것, 그리고 작은 그릇에 옥순의 밥을. 옥순이 놀라서 봤습니다. 어머님, 제 밥이 왜 적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니, 그게 내가 뚱뚱한 건 원래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이제부턴 적게 먹어. 우리 집 쌀이 많은 줄 아니?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옥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예. 식사 시간. 온 식구가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옥순의 밥그릇은 남들의 절반도 안 됐죠. 반찬은 있었지만 옥순 앞에는 2가지 반찬만 놓여 있었어요. 시누이가 킥킥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배 안 고파요? 저렇게 적게 먹으면? 아니, 괜찮아. 옥수는 대답했지만 사실 배가 고팠어요. 올케가 거들었습니다. 뚱뚱한 사람이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쌀 빼야죠.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살 좀 빼야 해. 저렇게 뚱뚱하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옥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어요. 참아야 해. 나는 며느리니까.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식사 후 옥수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 빨래, 물 깃기. 쉬지 않고 일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작은 그릇에 담긴 밥. 옥수는 배가 고팠지만 참았어요. 오후에는 밭에 나가 일했습니다. 호미를 들고 풀을 뽑는데 뚱뚱한 몸이라 허리가 빨리 아팠어요. 옥수는 신음을 참았습니다. 올케가 옥순을 보고 혀를 찼어요. 저렇게 뚱뚱하니까 허리도 약하지. 쯧쯧. 쓸모없네. 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신우이가 놀리듯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혼자 할 수 있어. 옥수는 이를 악물고 일했어요.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뚱뚱한 몸이라 더욱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강해질 거야. 반드시.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옷이 몸에 찰싹 달라붙었죠. 시어머니가 옥순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휴, 땀 냄새. 씻고 와. 예, 어머님. 옥수는 우물가에서 찬물로 몸을 씻었어요. 추운 겨울이었지만 따뜻한 물은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또 작은 그릇에 담긴 밥. 옥수는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온종일 일했는데 먹은 건 두세 숟가락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더 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참아. 조금만 더 참으면. 그날 밤 옥수는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꼬르륵, 꼬르륵.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안을 일으켜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시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장에 가게 되었어요. 옥수나, 장에 가서 콩 한 말 사오너라. 예, 어머님. 옥수는 돈을 받아들고 장으로 향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옥순이 지나가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김신의 둘째 며느리래. 어머, 소문보다 더 뚱뚱하네. 정말 돼지 같아.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옥순을 발견했죠. 돼지 아줌마다. 돼지 아줌마. 꿀꿀꿀. 꿀꿀꿀. 아이들이 옥순 뒤를 따라오며 소리쳤어요. 돌멩이까지 던졌습니다. 저리가. 뚱보. 옥수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돼. 강해야 해. 콩을 파는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콩 한 말 주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 김신의 새댁이시네요. 가게 주인이 옥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소문대로 정말 크시네요. 옥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콩을 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 무리의 안악들이 옥순을 가로막았어요. 어머, 김신의 새댁이네. 정말 소문대로 뚱뚱하시네요. 시어머님이 밥을 많이 주시나 봐요? 한 안악이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옥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저는 적게 먹습니다. 적게 먹는데 왜 저렇게 뚱뚱해요? 거짓말 마세요. 하하, 밥을 몰래 훔쳐 먹나 봐요. 쌀 도둑, 쌀 도둑. 안악들은 옥순을 비웃으며 지나갔어요. 옥순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불쌍하긴 한데 저렇게 뚱뚱하면 자업자득이지 뭐. 옥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집으로 돌아온 옥순.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니? 죄송합니다, 어머님. 장이 붐벼서. 붐비기는
게으른 거지. 내가 뚱뚱해서 느린 거 아니냐?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옥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 봉수가 옥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놀린다던데. 부끄럽소. 내 아내가 마을의 웃음거리라니. 죄송합니다. 옥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사과는 무슨. 에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아내를. 봉수는 한숨을 쉬고 방을 나갔습니다. 옥수는 홀로 남아 울었어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아니야.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강신해에서 배운 기술이 있어. 언젠가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여전히 시댁에서 천대받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불평 없이 묵묵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팠어요. 배가 아파. 어머님,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방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올케는 마침 친정에 가 있었고 신우이는 친구 집에 갔죠. 집에는 옥순과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만 있었어요. 옥순아, 어머니를 부탁한다. 나는 밭에 일하러 가야 해. 봉수가 말했습니다. 예, 걱정 마세요. 옥수는 시어머니를 간호했어요. 물을 떠다 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죠. 어머님,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죽이라도 있으면 좋겠구나. 아무것도 못 먹겠어. 옥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죽을 끓여야 하는데. 강신해에서 배운 대로 해보자. 옥수는 강씨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을 떠올렸어요. 쌀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물의 양을 정확히 재고 불을 조절했죠. 정성껏 저으며 죽을 끓였어요. 1시간 후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습니다. 옥수는 죽을 그릇에 담아 시어머니께 가져갔어요. 어머님, 죽 드세요. 시어머니는 힘없이 일어나 죽을 떠먹었습니다. 1숟가락, 2숟가락.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무슨 맛이냐?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기는. 이건 평생 먹어본 죽 중에 최고다. 시어머니는 죽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옥순아, 내가 이런 솜씨가 있었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시어머니는 죽을 먹고 금세 기운을 차렸어요. 정말 맛있었다. 내가 직접 만든 거 맞니? 예, 어머님. 친정 마을 떡방앗간에서 일하며 배웠습니다. 허허, 대단하구나. 그날 저녁, 옥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생선구이. 봉수가 된장찌개를 1숟갈 떠먹었어요. 이게. 봉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오? 어머니, 이 된장찌개 좀 드셔보세요. 시어머니도 1숟갈 떠먹었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처음이다. 신우이도 감탄했어요. 언니,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옥순을 불렀습니다. 옥순아. 예, 어머님. 내가 음식 솜씨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구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집안 음식을 책임져라. 내 솜씨가 최고다. 옥수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게도 재능이 있었구나. 강신해에서 배운 게 쓸모가 있었어. 며칠 후 장날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옥순에게 말했어요. 옥순아, 떡을 좀 만들어 보지 않겠니? 떡을요? 응. 내 솜씨면 떡도 맛있게 만들 것 같구나. 옥순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내가 배운 기술을 쓸 수 있겠어. 옥순은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씻고 불려서 빻았어요. 강신해에서 배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자신만의 비법을 더했어요. 물의 양을 조금 조절하고 찌는 시간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시루에 쪄냈죠.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떡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입 먹어봤어요. 오, 이거 정말 맛있다. 정말요, 어머님? 응, 이걸 장에 가져가 팔아보면 어떨까? 옥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그래, 내 솜씨면 충분히 팔릴 거야. 하지만 저는 뚱뚱해서 사람들이 그게 뭐가 중요하니? 떡 맛이 좋으면 되지. 시어머니는 옥순을 격려했어요. 옥순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게 내가 집안을 일으킬 기회야. 다음 장날, 옥수는 떡 20개를 광주리에 담아 장터로 나갔어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장터, 옥수는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용기를 내자. 떡 사세요. 맛있는 떡입니다. 옥순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옥순을 보고 피해갔습니다. 저 뚱보가 떡을 팔아? 떡보다 자기가 더 둥글겠네. 하하. 저런 사람이 만든 떡을 누가 먹어? 사람들이 비웃었죠. 옥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외쳤습니다. 떡 사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한 번만 드셔보세요. 1시간이 지났어요. 떡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2시간이 지났죠. 여전히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옥수는 낙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내가 뚱뚱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야.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떡 하나 주시게. 옥수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정말요? 응, 불쌍해 보여서 하나만 사줄게. 할머니는 동정심에 떡을 샀습니다. 옥수는 정성껏 떡을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으실 거예요. 할머니가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죠.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이게 무슨 맛이람? 네, 아가씨, 이 떡 정말 맛있네. 하나 더 주게. 아니, 둘 더. 할머니는 떡을 3개나 더 샀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떡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평생 먹어본 떡 중 최고예요. 사람들이 호기심에 모여들었어요. 정말요? 한번 먹어볼까? 떡을 사서 먹어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와, 정말 맛있네. 이런 떡은 처음이야. 부드럽고 쫄깃해. 나도 하나. 나도 2개.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30분 만에 떡 20개가 모두 팔렸습니다. 옥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다 팔렸다. 내가 해냈어.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옥순, 시어머니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떡이 다 팔렸어요. 정말? 나? 예. 사람들이 맛있다고 난리였어요. 시어머니는 기뻐했죠. 잘했다, 옥순아. 다음 장날에도 해보자. 예, 어머님. 그날 밤 봉수가 옥순을 안았어요. 당신 대단하오. 자랑스럽소. 옥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에게 칭찬을 들었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 집안을 일으킬 수 있어. 다음 장날, 옥수는 떡 50개를 준비했어요. 장터에 나가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순네 떡 왔어요? 빨리 주세요. 지난번 먹고 또 먹고 싶었어요.
1시간 만에 쉰개가 완판되었죠. 그 다음 장날에는 100개를 준비했어요. 역시 완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네 며느리 떡이 정말 맛있대. 뚱뚱하긴 한데 떡 솜씨는 기막히대. 옥순의 떡은 나주에서 유명해졌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옥순은 이제 장터에 고정 가게를 냈어요. 옥순네 떡집. 작은 가게였지만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옥순은 계절별로 특별한 떡을 만들었죠. 봄에는 쑥떡, 여름에는 수리취떡, 가을에는 밤떡, 겨울에는 호박떡. 손님들은 옥순의 떡을 기다렸어요. 결혼식 떡은 옥순내에서, 돌잔치 떡도 옥순내.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옥순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사람을 좀 고용하면 어떨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옥수는 마을의 가난한 안악들을 고용했습니다. 뚱뚱해도 상관없어요. 부지런하기만 하면 됩니다. 옥수는 차별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천대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직원이 5명이 되었고 가게도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어요. 마을의 부자 양반이 큰 떡집을 냈습니다. 옥순내보다 싸게 팔겠소. 가격 경쟁이 시작되었죠. 손님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옥순내는 비싸. 양반댁 떡집이 더 싸던데? 옥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격을 낮춰야 하나. 하지만 남편 봉수가 말했어요. 당신 가격 경쟁하지 마시오. 품질로 승부합시다. 하지만 당신 떡의 맛을 믿으시오. 사람들은 결국 맛을 찾아올 것이오. 옥수는 결심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품질을 더 높이기로 무료 시식 행사를 열었어요. 여러분 맛보세요. 옥순내 떡의 진짜 맛을. 사람들이 시식을 했습니다. 역시 맛이 다르네. 양반댁 떡은 싸긴 한데 맛이 없어. 한 달 후 손님들이 다시 옥순내로 돌아왔어요. 역시 옥순내 떡이 최고야. 값어치를 하는구만. 양반댁 떡집은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옥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옥수는 이제 30세. 나주에서 가장 유명한 떡집 주인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한양에서 온 보부상이 가게에 들렀습니다. 주인장, 떡 좀 주시오. 예, 어서 오세요. 보부상이 떡을 먹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오? 맛있으신가요? 맛있기는. 이런 떡은 한양에도 없소. 보부상은 감탄했죠. 주인장, 한양에서 떡을 팔아보지 않겠소? 한양이요? 그렇소. 이 맛이라면 한양에서 대박 날 것이오. 옥수는 고민했어요. 한양, 조선의 중심. 거기서 성공하면. 집으로 돌아온 옥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남편, 저는 한양에 가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며 말했어요. 한양? 여자가 한양까지 가다니 말도 안 돼. 하지만 어머님, 더 큰 꿈을 꾸고 싶습니다. 봉수가 말했습니다. 위험하오, 당신. 그만하면 충분하지 않소? 저를 믿어주세요. 우리 가문을 더 크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옥순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결국 가족들은 허락했습니다. 한 달 후, 옥순과 봉수는 한양으로 향했어요. 보부상의 소개로 한양 장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떡 사세요. 나주에서 온 맛있는 떡입니다. 하지만 한양 사람들은 차갑게 반응했어요. 시골떡? 꺼댔어. 한양 떡이 최고지. 시골떡이 뭐 별거겠어? 첫날 떡은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우연히 궁궐의 상궁이 지나가다
옥순의 떡을 봤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떡입니다, 마님. 한번 먹어볼까? 상궁이 떡을 한 입 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게, 이런 맛은 처음이다. 이것을 궁에 납품할 수 있겠느냐? 궁에요? 며칠 후, 옥순의 떡이 궁궐에 납품되었어요. 중전마마가 직접 맛을 보셨습니다. 이 떡, 참으로 훌륭하구나. 옥수는 정식 궁궐 납품업체로 선정되었죠.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떡집이 궁궐에 납품한대. 한양 양반들이 앞다투어 주문했어요. 옥순네 떡집은 한양 제1의 떡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위기가 왔어요. 한양의 기존 떡집 주인들이 질투했습니다. 악랄한 계획을 세웠어요. 옥순의 떡에 독을 탔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린 거죠. 손님들이 끊겼어요. 옥순은 직접 관아에 가서 떡을 만들어 보였습니다. 조사 결과 경쟁 떡집들이 소문을 퍼뜨린 것이 밝혀졌어요. 오히려 이 사건으로 옥순은 더 유명해졌죠. 정직한 옥순네 떡집, 매출이 2배로 늘었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어요. 옥수는 이제 40세, 떡집 5개, 직원 10명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 모두 옥순에게 사과했어요. 옥순은 가난한 여성들을 고용하고 무료로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조정에서 의녀상 칭호를 내렸죠. 50세의 옥순,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외모가 아니란다. 마음과 능력, 그리고 노력.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지. 옥순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졌어요. 이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조선의 달그림자 채널이었습니다.